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한 차례 연기 끝에 어제 첫 실무회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언제 한다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정확한 영수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어제 실무 첫 회동이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에 이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 천준호 실장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민주당 측은 민주당만 준비한 의제를 꺼내고 대통령실은 듣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제 겨우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이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그리고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이 추경 13조 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의제든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온도차가 분명해 보여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영수회담이 당초에는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수희 의원님, 일단은 자,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일단은 첫 실무회동 때 이 정도면 괜찮았어. 아니다. 이 정도면 신경전 아니야? 좀 이런 모습들이 좀 각각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금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워낙에 오래간 만에 열리는 회동이다 보니 양측 모두 긴장도 하면서 조금 종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인선이나 또 이 핵심 이 의제 조정하는 파트너인 정무수석이 네. 어제 그저께야 비로소 임명되는 그런 바람에 아마 준비 회동이 더 늦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제 조율하고 이런 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 만나는데 또 큰 의미를 두었으면 만나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의제를 막 조율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수십 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또 이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회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이제까지 안 만나고 있다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든지 다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마당에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뭐 너무 이렇게 보따리를 많이 꾸려서 오시기보다는 앞으로 이게 물꼬가 트이면 이제 자주 또 정리가 될 수 있다. 네,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보따리에 이거저거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도 대통령이 오케이 한다 그래서 다 또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당 의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모든 거를 다 놓고 결정까지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만남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의제 없이 이재명 네. 대표에게 많이 듣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나온 얘기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사과 그리고 거부권 자제, 네. 회담 정례화 뭐 이런 부분을 요구했거나 요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부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일단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구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러 가거나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러 가는 것으로 약간 싸우러 가는 보일 걸 수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안 좋다고 보고요. 일단 첫 만남이니만큼 앞으로 협치의 틀, 그다음에 기조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그걸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가 있으면은 뭐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 먼저 설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의 합리성 같은 거를 따져보겠다. 뭐 이런 뭐 프로세스와 관련된 틀 같은 거를 만든다면
모든 의제들은 그 틀에 의해서 다뤄지게 되잖아요. 근데 예.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동안 만나지 않고 서로 주장하면서 해왔던 거하고 뭐가 달라지죠? 만나고서 달라지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달라져라 이런 요구를 하는 듯한 의제들은 저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왜 만났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던 야당도 그리고 거부했던 여당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네. 예,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협조의 기조와 틀을 만드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아주 그 생산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구체적인 의제를 갖고 두 분이 아주 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의 이 국정 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원내가 그 일당의 대표가 다 정하면 그냥 그 여야 당의 의원들은 다 따라간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이 정치나 국회 모습이 아니라고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나 틀을 정하고 앞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과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만나서 물 흐르듯이 대화가 나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의제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영수회담 의제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굉장히 화두고 벌써부터 공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근데 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자 감세로 줄었던 부분만 일부 복원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요. 식당에 손님이 늘고 시장의 소비가 늘고 돈이 돌고 돌아 우선 꽉 막힌 민생 파탄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합니다.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됩니다. 재벌 총수도 25만 원 받고 혼자서 아주 어려운 곳에서 사시는 분도 25만 원 받고 그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왔는데 일단 진 의원님, 일단은 25만 원 지원금 다 주게 된다면 13조 원 가량 든다고 하죠. 또 25만 원 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냐? 뭐 이런 여야 논리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전 국민 25만 원 총 예산의 규모로 보면 이제 13조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한번 했었던 그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를 상기해 보시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말 어려운 어렵습니다.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이제 뿌린 다음에 이 어떻게 그게 경기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부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까를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 당장 그 굉장히 힘든 이런 저소득층은 저 돈을 다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은 그걸 지금 다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자산 형태로 전환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 13조 원을 푼다고 해서 13조 원이 다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서 대신 이제 이렇게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좀 재고를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런 방식 말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지금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운용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거기 그 기준이나 원칙에 비춰보면
아마 저 돈 쓰는데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국가 재정 관련된 문제일 테니까요.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이 선별 지원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보면 어떠냐, 이런 좀 중재안 이런 걸 좀 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돈이 좀 많이 돌지 않는 그 시장의 현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4분위까지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좁혀가지고 2분위, 3분위까지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형식도 이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뭐 신용카드 포인트나 아니면은 기한이 있는 쿠폰으로 해서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얼어붙은 뭐 골목시장 경기 뭐 이런 거를, 지역 경기 이런 걸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무차별적인 지원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진보의 정책도 아니에요. 진보의 정책이라는 건 재분배에 중심을 많이 두는 건데, 그냥 무차별적 지원하는 게 무슨 재분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분배 효과가 없다면 이제 경제 효과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제 효과 부분은요, 우리가 600조가 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고 있는데 사실상은 효과성이 있는 정책 사업, 재정 사업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본다면, 지금 뭐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저는 뭐 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게 너무 상시화되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짚어보고 정말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통계를 먼저 사전 스터디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면 의미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영수회담 앞두고 좀 흥미로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자, 양지인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 저장해 뒀다. 그래서 맞습니다. 연락을 하는 거냐, 앞으로 하게 될 것이냐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도 개인적으로 저장을 해뒀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19일에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참모진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와의 이번 회동 같은 경우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국정을 논의하면서 또 이제 수차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야당과의 소통의 의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애둘러서 이렇게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이렇게 신임 비서실장을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좀 야당 의원들과 식사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참모진들 앞에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목소리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정무수석 등 여러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조금 수용하실, 전향적으로 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야 정당 또 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들 바람은 좀 싸우지 말고 대화 좀 하면서 국가 운영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일 텐데, 진 의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자주 연락하게 될까요?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요, 저게 한 번 시도하기가 힘들지요.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네, 효과가 있네 싶다는 판단이 들면 자주 하실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고요. 야당의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국회 그런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반대로 느낌이 안 좋았다면 어떡합니까? 느낌이 안 좋을 리가 있나요?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받으시는 분도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특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고민해 봅시다. 뭐 이 정도로 예. 하면서 또 넘어가시면 되니까요. 네. 네. 좋은 관계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께서 전화했는데 걷다 대고 특검 받으세요. 이렇게 하실 의원들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예.